자, 이번 순서부터는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경고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경고문인데요. 북한을 여행하려는 자국민에게 유서를 작성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험 수혜자를 지정을 해야 한다. 또 가족과 자녀 양육, 재산, 장례식 계획까지 협의를 하고 북한에 여행 가라. 이유종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을 수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여행하도록 이런 그 해외여행과 관련한 국가별 위험 수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4단계에 해당되는 국가가 11개가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가장 위험한 여행 금지 국가로 뽑혔고요. 여기에는 네.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요, 미국 국적자에 대한 매우 높은 체포 및 장기 구금 위험이 북한에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았으면 좋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유언장도 쓰고 친구와 지인들과 협의한 다음에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북한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가려면 원래 허가 받으면은 갈 수가 있어요. 허가를 받고 플러스로 유언장을 쓰고. 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보험에 죽었을 때 수혜자를 누군지 명시하고 장례식 계획까지 국무부에 제출한 다음에 가라는 겁니다. 아, 가지 말란 소리죠, 뭐. 그렇죠. 가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뭐 가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돈줄을 더 탄탄히 줘겠다는 뜻도 있고 네. 지금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지금 많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차하면 미국의 그러니까 그 북한의 도발 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부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것이죠. 사실 우리 외교부도 여행 금지 구역이나 위험 지역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 네, 작년도 9월 1일 이후에 네. 북한을 미국인이 방문하려고 그러면 네. 국무부에 특별 신청을 하고 네. 새로 여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으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인질이 되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인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북한은 이제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네. 인질 작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인질 작전. 예, 네. 그래서 2009년도에 로라린 유나리 기자가 이제 두만강 유역에서 취재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북한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빙해가지고 네. 김정일 대 클린턴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네. 예,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미국인에 대한 이제 납치, 유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옥류 유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네. 또 이제 그런 유형이었던 그런 용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가 네. 사전에 이걸 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더 이상 많이 갈 경우에 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또다시 제2의 원비어 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인질로 잡혔을 경우에 또 북한에게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미국 정부가 미리 간파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주최로 지금 밴쿠버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쿠버 회의, 미 국무부가 이 밴쿠버 회의 전부터 대북 제재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convening the meeting to demonstrate international commitment to diplomatic solutions to the escalating threat posed by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goal of the ministerial is to provide a practical mechanisms to exert continued pressure on the Kim regime.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자, 이 밴쿠버 회의의 목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해상 봉쇄, 해상 차단, 즉 김정은 북한의 돈줄을 쥐어 잡겠다. 그 목적이 가장 큰 것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해상이 일단 봉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선적의 배를 통해서 석탄을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제품들을 수입하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등 그 20개 국가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번에 캐나다. 예, 밴쿠버. 밴쿠버에서 모여서요. 네. 토의를 가지고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서로 정보도 교환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게 이번 틸러슨 장관의 목표입니다.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상 봉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피해서 어딘가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그 틈 모두 막아버리겠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네. 이 대북 군사 차단을 위해서 네. 오는 나라들이 전부 다 6.25 때 참전국들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들. 가장 미국의 그 군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을 동원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일단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앞으로 봉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네. 군사적 옵션을 쓰게 되면 네. 북한 체제가 붕괴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과거에 1950년대에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한 제재 참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결의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그 전후 이렇게 통치를 네. 유엔 산하에서 하겠다. 네. 16개국이 참전해서 하겠다라는 네. 그런 저희를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밴쿠버 회의에서 북한 해상 차단을 주요 의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불참하는 분위기라고요. 이러면 해상 봉쇄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어떤 이제 노림수가 있냐면 네. 북한이 이제 외환안 때문에 동해 서해 바다를 중국이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중국의 배들이 이제 북한 해상에 들어가서 네. 어선을 이제 활용한 이제 고기 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막아버리면 중국의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국동 지역을 북한 발판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해상을 봉쇄하게 되면 러시아의 또 국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 두 국가는 아마 여기 약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요, 현재 대북 제재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미국은 시진핑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we're not going to relent until North Korea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 reflection of the strong and resolute leadership the President's been providing and marshaling among our allies, and even marshaling from President Xi Jinping in China.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We made that time is running out, and we made it clear. And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자,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밴쿠버 회의 기간에 맞춰서 지금 통화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에게 조금 더 역할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현재 시진핑 주석이 그 협조를 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니까 네. 현재 남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또 시진핑 주석은 또 한반도 정세에서 현재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 쌍중단이 네. 현재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해서 네. 적극적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는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 할 일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해상 차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뭐 불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그 육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해상 차단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북한의 무역이 중국과 네. 러시아를 빼고도 10%에 있습니다. 10%. 네. 다른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로 되는데 그렇죠. 아프리카도 있고요. 네, 앞으로 그 부분이 10%가 더 차단되게 되면 네. 북한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39호실 뭐 인민군 군부 이런 부서에서 이제 해상 선박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카오 뭐 상해 이쪽으로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해상 봉쇄를 막기 위해서 선박을 구입을 하되 이거를 네. 이제 중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장을 하는 국적을 거죠. 위장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냥 확대를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중국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정보들을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다 알아내면서 네. 아마 중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